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상민 씨를 만나기도 했었죠. 참고로 이상민 씨는 최근 제명당한 백광현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민주당 비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누가 봐도 본인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데리고 언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아나는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신당설에 대놓고 사쿠라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씨가 나서서 백의종군을 선택한 거다. 그러더니 본인들의 유일한 목적은 정치개혁, 민주당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들의 행보를 누가 백의종군의 길이라고 봅니까? 특히 이낙연 신당을 비유하며 김민석 의원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대놓고 이렇게 반격하는데요. 과거에 저를 비판할 거라면 오늘의 이낙연 신당을 100배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참고로 이낙연 측에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하며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정세균 전 총리는 분당 가능성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총리들의 연대설 실체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친명계는 이낙연 신당의 동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낙연 신당은 더더욱 명분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새해에 창당을 공식화한다면서 제1당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가 막히단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내부 동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이런 싸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습관성 각설이 외유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 이전에 삼성전자와 ASML의 협력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방문 이벤트로 기획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 만행부터 최근 한 달에 한 번 해외 나가는 것까지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부산에 가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승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계십니다. 이런 부산에서 이번에 바람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도착하자마자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시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족 9명인데요. 9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뛰는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용한 혁신위에서 불출마 이야기를 할 때 버스 90대를 동원하면서 저 다시 부산에서 출마해요 라는 듯이 이야기하던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사 댓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에 모두 다 장제원이 결단했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장제원 캐비넷이 열렸나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장제원 캐비넷을 조금 열었나봐, 그런 보도가 있었죠. 장제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대학의 청소업체 후원 관련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의 캐비넷이 검찰로부터 열렸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참담하게 충격적이게 119대 29 결과표를 가져왔습니다. 참 많이 놀랬습니다. 그렇게 놀래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나오자, 아니 수수 장면이 나오자 네덜란드로 도망가듯이 떠나고, 그리고 그 기세 등등하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여기에 그 캐비넷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네덜란드에 또 순방을 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올해만 13번째입니다. 다른 12달인데 참 제주도 좋습니다. 13번째 간 나라만 20개국에 달합니다. 올해만 13번째 해외 순방. 그런데 이 여러 개 해외 순방을 다녀온 결과가 119대 29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보수지라고 말하는 조선일보조차 이 순방 옳지 않아요 라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조선일보나 인터넷 조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산에 들어가면 순방 왜 이렇게 잦아요? 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게 아니군요.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용산에 순방이 곧 민생이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용산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뜬답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다. 말이 됩니까? 전세 사기 막는 것이 민생이고 부산을 다시 뛰게 하는 게 민생이지 순방이 곧 민생이다. 말이 됩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한 건데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카타르 가서요 5조 원 LNG선 건조 수주 해갖고 왔어요 라고 경제수석이 카타르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월 26일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9월 30일에 울산 현대가 우리가 카타르하고 5조 계약했고 진행합니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몇 년 전에 카타르하고 계약을 맺고 온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갔다 와서 5조 원 딱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오늘은 네덜란드에 갔어요. 네덜란드에 가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올게요 이러고 갔어요. 거기 가서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난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벌써 대중국 수출을 미국으로부터 규제받아서 대중국 수출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수출할 나라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나중에 벌써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서 다 만나서 수출 관련한 망을 다 뚫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 이재용 회장을 데리고 가서 숟가락을 떡하니 얹으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이게 민생입니까? 그동안 국내 혈세 500억 순방으로 다 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이런 사진 이런 거 만들었던 대통령 이거 창피하니까 빨리 도망가듯이 간 그 네덜란드 순방 확실하게 경고하면서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하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박재호 부산 갈매기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부산 갈매기, 그리고 서운숙 부산 갈매기,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